팩트체크를 위한 복바로 알기 유영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지금 일본의 그 반도체 부품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 경제 제재로 이제 지금 뭐 온 사회가 들끓고 있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든. 그런데 2002년도 맞을까? 2002년도 그 조일 순회회담 있었잖아요. 일본하고 일본 고이즈미 그 총리가 평양에 가서 순회회담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어쨌든 그게 납치자 문제 이렇게 막 국제 정세하고 맞물려 버리면서 이제 파토난 뒤로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지금은 아예 북에서 그 일본은 완전히 왕따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그런 구체적인 정치 전망을 조망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북한 인민들의 일반적인 그 일본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을 좀 전해 듣고 싶어 갖고, 거기선 일본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떨 것 같은지 지금 일반 인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 2002년도에 고이즈미가 갔댔죠. 네, 저희 2002년도. 네. 그때 저는 그 군에서 그 군복무할 때거든요. 장교로 장교로 하면 안 되죠. 또 군관인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복무할 때인데, 그때 그 당시 그때 그거 알거든요. 저도 그 계속 강연 잘하고 내려오고 이래서. 그때 이 태용호가 그 책에서 쓴 거는 북한이 경제적 보상을 일본에서,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을 받자고 했다고, 고이즈미하고 일본가. 여기서 대부분 많은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미국과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 때 일본 통해서 경제적 지원 얘기를 항상 뭐든지 경제적 관점에서 여기는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은 미국도 북한은 경제적 지원 바라는 게 아니고 니들이 우리 인민한테 끼친 손해배상하라는 거거든. 배상하라는 겁니다. 북한은. 그렇죠. 배상액이 장난이 아니지 그게. 일본은 더 하거든요. 일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교육할 때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를 여기는 1910년부터 짚잖아요. 한일 병합 된. 근데 북한은 1905년부터 일제 식민지로 배워주고 교육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36년이라고 하긴 했어, 북한에서. 근데 이제는 40년이라고 하거든요. 90년대, 80년대만 이때부터 교육하는 게. 그렇게 여기는 일제 36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제는 40년이라 합니다, 북한은. 물론 이제 을사조약이 실질적 식민지 상태로 들어갔다는 건 여기서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대명사라 그래야 되나, 뭐 그처럼 얘기할 때는 일제 36년 이런 표현을 쓰죠. 일제 40년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이즈미 총리하고 이렇게 그 북한, 그러니까 총리가 수상인가? 수상. 네. 이렇게 그 북한에서 그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 회담하기 전에 그 고위급 정상회담은 다 갔죠. 물 밑에서 다 이미 전에 다 기본 다 토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은 그 일제 식민지 지배 40년에 대한 배상을 하기로 하고 그 회담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정상회담을. 그렇죠. 그런데 이 태용호는 무슨 경제적 지원을 바랬다고. 그래. 경제적 지원하고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뜻이. 그렇죠. 그리고 너네 공개적으로 너네 수장이 나서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 나서서 이 사죄하라. 예? 그리고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뿐 아니고 해방 후부터 90년대까지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인민한테 끼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런데 태용호는 경제적 보상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그 일본에 대한 관점은 대단히 나쁩니다, 일본은. 북한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면 그러죠. 러시아 애들, 중국 애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중국도 애들이라 그래? 네, 중국 애들이라고 부르죠. 중국 애들 거야? 소련 애들 거야? 그 북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외국인이 와서 북한 사람들이 중국 애들이었지고 러시아 애들, 소련 애들이었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외국인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대체 몇 살부터 어른으로 보내고 그랬대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국 보고는 미국 놈이라고 해. 애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이게 영화 착 보다가 이 갈등 관계가 잘 그 인물들이 그 갈등 관계가 잘 이해 안 되잖아 애들이. 그러면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애도 아버지 저기서 어느 게 조선패입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도 이 세상은 미국 편하고 조선 편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애들은 그래요. 예? 그게 북한 사람들은 미국 놈이란단 말이에요. 예? 그는 놈이라 해요. 예? 미국 보고는. 그런데 일본 보고는 쪽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쪽발의 새끼들이. 일본 놈이라고 안 붙여요. 그건 여기도 비슷해. 쪽발이라는 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일본은 놈자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일본 인민들을 보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이 군국주의, 예? 그런 이 우두머리들 보고 하는 말이지. 예? 정책 작성자들 보고. 일본의 인민들을 보고는 안 그래요. 일본 사람들 북한에 가도 다 반갑게 맞아주고, 우리 또 하긴 또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 아닙니까? 예? 그래 그런 거죠. 근데 그 지난번에 그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그 뭐라 그러지? 저는 방문기라 그래야 되나? 거기서 방문기가 페이스북인가 어디 쓴가 보면은 그렇다. 북에 갔더니 유일하게 외국에 대해서는 사람이라 그런다는데 뭐 애들이라기보다 뭐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데 유일하게 놈자 붙이는 사람이 두 개가 일본 놈 미국 놈이라 그래. 얘들한테는 사람이라는 이 전미사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아마 그걸 붙이지 해외 않잖아. 동포니까 좀 존중해서 보니까, 그렇죠. 예, 그 해외 손님이니까 손님 앞에서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끼리는 그냥 일본에 그러죠. 아이고 중국의 애들 뭐 소련 애들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그러잖아요. 미국 보고는 백년 숙적이라거든요. 백년 숙적이라고 미국 보고는. 그러니까 샤마노 그때부터 해서 지가 이제는 잊었는데 지나서 100년은 지나죠. 그렇지만 그 미국 보고는 백년 숙적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일본 보고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이 원수 이런단 말이에요. 일본 보고는. 근데 일본 놈들이 정말 양아치죠. 근데 이게 그 그러니까 이 그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 보상의 액수가 천문학적이에요. 일본 일제가 예전에 나도 어디서 자료 봤는데 일본에다가 북이 요구하는 그 네. 액수라 그래야 되나? 남한에서 받은 액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식민 지배하면서 금 가져간 것만 했잖아요. 400톤이래요. 금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금밖에 기억 안 나는데 또 돈밖에 그래 그런 거 아니고. 그러면 미국 애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운산군강을 미국이 가져갔으니까. 네. 운산군강을. 운산도 그렇고 그 북진 쪽에 있죠. 제 군복 받은데 거기서 그 영 하나 넘어가면 해상영이라는 영 하나 넘어가면 그 북진 그 동창이거든요. 동창에서 조금만 가면 그 북진이에요. 그 잘 알죠. 군 많이 나오죠. 아니, 운산군강이 내 옛날에 어디 자료 보니까 아시아의 엘도라도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아시아 최대 금강.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금강이라 세계에서 제일 큰 건 아마 엘도라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아시아 엘도라도라 그러겠지. 그래서 운산금강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금강이다 이러더라고. 예. 이게 또 물이 또 이거 또 다른 데로 흐르네. 그렇게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깼잖아요, 얘들이. 예? 결국은 미국이 강압에 의해서 깼던 어쨌든 지간에 깼어요, 그걸.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죠, 이제는. 당시 깨진 거는 이제 그 2002년도 때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평양 가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수교회담이 막 이렇게 가는데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에서 부시로 넘어간 거죠 아마. 네, 부시로 그렇죠. 넘어가고 규정하면서. 이러면서 뭐 당시 악의 축 결국 일본 역시 미국의 정말로 똘똘만이기 때문에 미국 그거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상회담까지 갔다가도 수교를 못한 거고 그러다가 뭐 지금 와서는 그런 경험 그리고 또 그때 깨지는 관련해서 납치자 유해송환 그 문제로 얘들이 핑계를 대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내 추측컨대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얘들을 하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결국 미국하고 해결돼야지 모든 게 풀린다라는 전제에서 왕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 자체도 그렇죠. 아버지 대에 약속 깨고 하는 걸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그러니까 저 새끼들하고는 다시는 대상하면 안 돼. 내 방송에도 또 이 새끼라고 해서 저 새끼라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내 북한에 있을 때 그 세계명언집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기억나는 거 아까 여기다 썼어요, 제가. 근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신뢰는 거울이 유리와 같아서 한 번 깨지면 회복되기 힘들다.
이런 세계 명언집이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수첩 있잖아요. 아, 맞는 말이죠, 그게. 수첩에 세계 명언집이 명언 딱 가서 딱 써가서 다니던 거야 우리가. 예? 그래 그 기억나는데 내가 지금 그런 것처럼 신뢰가 한번 깨졌는데 일본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뭐야 시다바리니까 미국의 똘마이니까 예? 이렇게 할 수 미국에 휘둘리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그거 우선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뢰를 한번 깼기 때문에 아버지 대.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 신뢰를 회복하자면 일본이 정말 힘들 거예요. 제가 지금 가장 그러니까 일본이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때 아베가 관방장관인가 했거든요. 그때 아베도 고이즈미 예. 준이치로 수상이 갈 때 옆에 예, 있었죠. 뭐라 그러냐 장관급인지 뭔지 예, 예. 이걸로 쫓아갔었어요. 예. 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신뢰 회복하자면 일본은 제일 쉬운 게 총련이거든요. 조총련 있잖아요. 예? 그 일본의 총련. 그러니까 총련을 인정하고 예? 총련에 대한 모든 제재 풀고 그다음 조선학교들에 대한 그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일본은 그 신뢰를 회복하기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우선 그거부터. 그러겠네, 진짜. 일단 당장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에 대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북한도 자연히 이게 성이 올랐던 올랐던 성이 싹 사그라들죠. 아니 뭐 언젠가는 일본하고도 사실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되고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물론 아까 말했지만 한번 깨진 신뢰가 회복하기 어렵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는 바람인 거고 미국하고 신뢰가 안 깨졌나? 마찬가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지금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거고. 예. 저는 미국은 어쨌든 미국이 휘두르는 데 따라서 다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일본하고는 안 그래요. 미국이 사실 어쨌든 이 지금 한미일 관계에 사실 미국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도 미국 똘마니지 이게 완전히 미국 하려는 극단적으로 좀 미안한 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 건강이며 이거 사실 미국 제재, 미국이나 유엔 제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못 풀고 있는 것들이 이거 참 안타깝고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인 건 미국하고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북에서도 거기에만 중심을 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거고. 예. 아, 참, 그리고 아까 참 요즘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고 막 이 반일 감정이 드높은데 아까 뭐 시다바리니 여전히 일본말 쓰고 말이야. 진짜 아이때 일본말 여기에서 배웠어요. 아니 아이때 일본말 쓰는 사람들 진짜 이빠이 야마도라. 아이고 아직도 이제 일본말을 쓰고 말이야. 자 오늘 그래 여기서 무슨 정치 전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고 북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간단히 얘기하도록 한 겁니다. 예,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요. 이제 북미 관계는 어떤 일본 관계는 사실 다 궁극적으로는 다 서로 좋게 사이좋게 지내길 그렇죠. 바라는 건데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속에서 잠깐 짚어보기로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